자, 드디어 이명박의 찍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올 게 나온 거죠.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 씨. 존나 행복하다, 씨발.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 상황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습니다만 그럴수록 모두 힘을 내십시다.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여론입니다. 새끼들은, 얘네들은 습관이에요. 얘네들 이 복수가 아니에요. 애새끼라고 해야 돼. 얘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때가 되면 밝혀지겠다, 뭐 역사가 밝혀낼 거다, 이딴 소리만 맨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총론을 보면 어쨌든 지금 대북 메카시즘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지 마라.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엄중한 안보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새끼는 땅 장사라는 게 그냥 들통나요. 그래도 대통령이 국토를 얘기하면서 이 땅이라고 얘기한 게 말이 돼? 대통령이 아니잖아. 아니 전직 대통령이야 이 새끼 말이야. 나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식한 놈인 게, 이 땅은요, 이 땅이라고 표현하려면 지시대명사 이라고 쓰는 거는요,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 녀석 제가 이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쥐의 페이스북 메인 꽃이요 일본 국화입니다. 사쿠라. 네, 사쿠라입니다. 그것도 감당하시고 어쨌든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예, 문구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우롱하는 저사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청년 실업이 누구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급증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이 누구 때문에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것인지, 지가 대통령일 땐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놓고 이제 와서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개 같은 말장난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남긴 것이 바로 이 핵심 센텐스인데, 정말 이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옵니다. 일단은 북핵 문제에 숟가락 한번 딱 얹었죠. 정말 우리나라 국방을 대단히 뭔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이제 방산비리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의례적으로 그것만 반발하면은 어쩌나 할 테니까 마치 전직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척 한번 앞에 해주고, 뒤쪽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화가 난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그럼 발전적 국가의 정책이 모색이 되나요? 똑같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똑같이 방산비리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을 다 챙겨서 다 부자 되게 만들고, 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해외로 돈 다 빼돌려서 국가 혈세 낭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보적인 정치이고,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퇴행적 행위다? 이런 개같은 씨발 주장이 어딨냐고요. 이 새끼는 진짜 발가락부터 조사해서 뼈 없는 닭발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죄송하다. 기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그런데 지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대. 잘못한 게 없대 지금. 사실요. 우리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댓글과 군이 동원돼서 선거에 개입된 거 종신령이야. 지금 잘못하면 이 녀석 지금 종신령에 처해야 할 판에 국민한테 이렇게 우롱하는 글을 남기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명박이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별지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이런 글은요. 심리적으로 보면 몰려 있으니까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명박도. 자기가 사법처리 당하는 바로 코앞에 와 있잖아요. 원세훈 압박해. 그리고 국정원이 이명박과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수백 건이 나왔어. 최근만 해도.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정도의 시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죠.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작업 바로 정치보복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호탄을 한번 써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맞서서 싸우라 이런 일종의 지령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단언하건대 박근혜 바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이명박 바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민 중에. 어떤 사람도 이명박 시절이 살기 좋았다라든지 그가 정치를 잘했다라든지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정진석이네 누구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한테는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지지가 전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명박이 지금 전직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 국민의당보다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하고 있네. 우리가 이명박을 지켜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 정말 국민적 분노가요. 댓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리명박 씨를 질타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리명박 씨. 네, 리명박 씨. 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좋은 거. 지금 얼마나 분노가 큰지 대통령한테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댓글에. 대통령이라니요. 전직 대통령이죠. 전직도 아닙니다. 그런가? 이제 범죄자가 곧 되나요? 저는 지금 이명박이 왜 그 기무사에서 테니스 친다며 예. 전직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치는지 모르겠는데 지인들도 그냥 막 들어간대요. 아직 대통령이야 이 새끼는. 특정 곳에는. 그것도 화났대.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야, 이 댓글 폭탄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한번 읽어봐요. 우리 속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주는 댓글들. 엄청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눈에 꽂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욕도 괜찮아요. 이인규 이분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거든요. 혹시 옛날에 중수부장? 근데 명박이 자네라고 표현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명박이 자네에게 충고하는 함세. 이실직고 해서 형이나 감경 받으시게나 자네가 저지른 증거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징징댄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징징. 아, 좋은 편이에요. 네. 징징. 또. 김용태님의 댓글입니다. 개 잣 같은 소리 떨지 말고 겨울철 수이나 준비해 씹새야. 아, 지금 박수 한번. 보통 실명이 때문에 페북은 맞아요. 댓글 잘 못 달거든요. 저도 좀 몇 개 달았는데. 근데 이렇게 닿는 건 분노가 그만큼 지금 있다는 겁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와, 이명박 홈피가 일베 놀이터였어. 사회학 일베, 조선일보 조폐지기 수준이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나는 입장 표명한다길래 수사 협조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개소리? 이렇게 알았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게 드러났고요. 최근에 그 정진석이 그런 말 했잖아요. 댓글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 때다. 근데 그거는 경우가 다르지. 무슨 부처의 담당자가 실명으로 해명이든 답글이든 달아줘라. 요것이 댓글 작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특히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하다못해 보훈처까지 동원해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여론 조작하고 했던 그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근데 정말 시민이 지금 분노한 게 댓글에 문서를 올렸어요. 어느 분이. 진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 보고에서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감찰팀에서 대의 문건으로 했던 거죠. 박형준 시민사회 특보와 정진석 전 정무수석 도와라 이 문서를 댓글로 달아놨어. 이것만 해도 무기징역이에요.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도 한번 볼게요. 드디어 이명박이 입을 털기 시작하네요. 이건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동물적 본능의 발현이죠. 그렇지만 현 정권에 대해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어 딜을 할 수도 없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이제 감방에 갈 날만 남았죠.
물론 그 전에 이명박의 부정축제는 100% 멀수해야 하거든요. 이명박이 수갑찬 모습이 왜 이리 보고 싶은지요 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아, 정말 시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명박 댓글을 보면요.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다 이미지를 다 달아놨습니다, 지금. 야, 정말 무섭습니다, 국민들. 대단합니다. 녹조라 때도 올려주셨고요. 그걸 이렇게 실명으로 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모든 범죄들이 지금 속속히 그 댓글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고 검찰은 이 댓글을 통해서 조사만 해도 구속이 가능한 상태까지 글이 지금 그러네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미 이명박이 지금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났으니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박근혜를 석방하라 시위가 아니라 정치 탄압 금지하라, 그만하라, 뭐 이런 시위가 벌어지겠는데요. 이건 그리고 또 명령을 하더랬으니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 이명박 라인과 박근혜 라인이 정부 고유 기관에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보고 그들이 전 암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 지금 제가 지금 트위터도 요즘 최근에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보호하려는 트위터리안들의 속성들이 속속 보이고 있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지금 의혹을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118명 있잖아요. 118명. 사이버 전사.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반드시 저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제가 이제 지난 제 인생을 보냈던 게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근데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선거에 개입하면요. 원하는 사람 80% 당선시킬 수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왜 그러냐면요. 국정원을 통해서 온갖 도감청된 자료, 이 자료들을 상대 후보한테 던져놓고 상대 후보가 거리에서 약점을 캐기 시작하면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공정한 게임이. 그 짓을 청와대에 앉아서 직접 지시했다는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선거 개입은요. 민주주의 최후 보루거든, 선거는요. 이 선거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자유당 때도 개입했다가 사형당했어요.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독대, 두 번의 독대, 이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게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명박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거의 안 하는 상태로 임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제2기,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는 마치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대항해서 그것도 정권교체라는 이런 개소리까지 나왔었잖아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는 것도.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 2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명박 때문에 사실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던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명박의 말도 안 되는 자기 실드? 부끄럽고요. 이게 민주정권 때 대통령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예, 표현이 예. 맞죠. 예, 그거죠. 정말 비열한 사람 같지 않은 자에 자기 실드를 한번 일단 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명박의 찍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나올 게 나온 거죠. 한가위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두루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 씨. 존나 행복하다, 씨발.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이 한계 상황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유, 전직 대통령이야, 이 새끼 말이야. 나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식한 놈인 게 이 땅은요, 이 땅이라고 표현하려면 지시대명사 이라고 쓰는 거는요,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 녀석, 제가 이 녀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쥐의 페이스북 메인 꽃이요, 일본 국화입니다. 사쿠라. 네, 사쿠라입니다.
그것도 감당하시고 어쨌든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예, 문구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우롱하는 저사이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청년 실업이 누구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급증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이 누구 때문에 지금 엉망이 돼 있는 것인지, 지가 대통령일 땐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놓고 이제 와서는 소상공인을 걱정하는 개 같은 말장난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남긴 것이 바로 이 핵심 센텐스인데, 정말 이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옵니다. 일단은 북핵 문제에 숟가락 한번 딱 얹고 얹었죠. 정말 우리나라 국방을 대단히 뭔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자가 이제 방산비리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 잘못한 게 없대 지금. 사실요, 우리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댓글과 군이 동원돼서 선거에 개입된 거 종신령이야. 지금 잘못하면 이 녀석 지금 종신령에 처해야 할 판에 국민한테 이렇게 우롱하는 글을 남기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열받네. 우리는 이제 이명박이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별지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명박의 이런 글은요, 심리적으로 보면 몰려 있으니까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이명박도. 자기가 사법처리 당하는 바로 코앞에 와 있잖아요. 원세훈 압박해. 그리고 국정원이 이명박과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수백 건이 나왔어, 최근만 해도. 이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정도의 시도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탄 같은 거죠.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작업, 바로 정치보복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호탄을 한번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맞서서 싸우라, 이런 일종의 지령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단언하건대 박근혜 바는 남아있을지 모르나 이명박 바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민 중에 어떤 사람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추석 인사가 무거워졌습니다만 그럴수록 모두 힘을 내십시다.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 돌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여론입니다. 새끼들은, 얘네들은 습관이에요. 얘네들 이 복수가 아니에요, 애새끼라고 해야 돼. 얘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습관적으로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때가 되면 밝혀지겠다, 뭐 역사가 밝혀낼 거다, 이딴 소리만 맨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총론을 보면 어쨌든 지금 대북 메카시즘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지 마라.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엄중한 안보의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국익에 손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새끼는 땅 장사라는 게 그냥 들통나요. 그래도 대통령이 국토를 얘기하면서 이 땅이라고 얘기한 게 말이 돼? 대통령을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의례적으로 그것만 반발하면은 어쩌나 할 테니까 마치 전직 국가 원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척 한번 앞에 해주고, 뒤쪽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화가 난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있잖아요. 저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그럼 발전적 국가의 정책이 모색이 되나요? 똑같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똑같이 방산비리하고 똑같이 해서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을 다 챙겨서 다 부자 되게 만들고, 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해외로 돈 다 빼돌려서 국가 혈세 낭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보적인 정치이고,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은 퇴행적 행위다? 이런 개 같은 씨발 주장이 어딨냐고요. 이 새끼는 진짜 발가락부터 조사해서 뼈 없는 닭발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죄송하다, 기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국민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그런데 지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대.